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AI 섹터 내 순환매. 지금 댓글창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유리기판, 데이터 센터, AI 다 모두 한 통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관련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김상률 본부장님. 네네. 다음 주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뭐 원전까지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원전은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SMR 쪽. 뭐 SMR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주회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별과 프로그램 관련되는 지주, 물론 자동차는 약간 수출 데이터하고도 연관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금융주, 그다음에 자동차주, 지주회사, 그다음 원자력 같은 네. 신재생 관련된 모든 게 뭐든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 방향성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느냐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게 또 선거 결과에 따라 갖고 네. 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원전은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좋을 수 방향에서는 있겠네요. 뭐 기업 밸류업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벤치마크 하잖아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일본 벤치마크 하는 것은 선례가 있는 거죠. 좋은 선례가. 우리가 그때 또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는 여러 여건이 다른 거지만.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원전도 하여튼 그 포기했던 원전을 다시 하는 유럽의 분위기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기후 변화의 대책을 필요해서 또 원전을 하는 건데 물론 국내에서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방향이 되려면은 된다고 사람들이 믿으려면은 지속적인 그 프로모션 노력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태까지 괜찮았죠. 근데 혹시라도 총선 다음에 180도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뭔가 추진 능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미리 빠지거나 가다가 이 실현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게 뭔지 클리어해지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나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선 끝나고 목요일 이후에는 네.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잠재워지면서 제대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거를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으면은 장기적인 그림에서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은 줍줍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총선해봤자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틀 전에 할지 총선을 끝나고 할지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믿어야지 그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총선 결과는 별 중요하지 않은 거고 큰 방향이다 싶으면 올해 화에 조정받을 때도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의 일부분을 먼저 줍줍도 할 가능성이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좋아하는 거는 그런 이제 밸류업도 되고 방향성이 좋은 LS 아까 구리 말씀하셨는데 LS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게 이어지고 있는 그 금융에서 은행주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약간 세 번째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반도체 말고 유리기판 말고 네.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원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원전에서 뻗어 나가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뭐 저PBR 관련, 금융주, 자동차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좀 더 딥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저희 전기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기 전력 설비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도 뭐 재밌는 의견 주셨는데 AI 한 통속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을 주셨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AI가 발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에 따라서 하드웨어, 고성능 하드웨어도 굉장히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다면 이런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워 서플라이를 아실 텐데 이 고성능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게 되죠. 이 산업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 전기가 흐르는 이 경제의 심장과도 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이런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 AI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 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력 관련주,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로 매수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주의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시총이 1,000억이 되지 않는 테마성 이런 전성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 수급적인 면에서 단기 수익 실현 노려보시고, 그 외에 이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단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찬스로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시고요. 또 조정 시의 매수 관점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보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진전기와 그리고 대원전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와 함께 대원전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하는 동안 또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에 김장렬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